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 아프면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왜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 내가 겪은 일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기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때는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부산 중앙동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을 때입니다. 당시에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아뒀는데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던 집까지 이사를 가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집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마땅히 이사할 집을 찾지 못했는데 길을 걷던 중 전봇대에 붙어있는 월세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보니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집이었고 별 기대 없이 전화를 하여 집을 보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죠. 그렇게 연락을 하여 다음날 시간이 돼서 집을 보러 갔는데요. 그곳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집은 아직 사람이 나가지 않은 상태인지 집주인이 사용하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제가 연락을 잘못한 건지 중개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그날 본 집은 제 돈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집이었고 저는 정말 이 가격에 제가 살 수 있는 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개인에게 혹시 저에게 집을 잘못 보여주신 게 아닌지 물어보니 중개인은 웃으며 생각하신 것보다 물건이 좋죠라고 했고 현재 집을 급하게 빼야 해서 지금 계약하게 되면 필요한 가전 제품과 가구들을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둘러보니 가전 제품과 가구는 거의 새 것처럼 깔끔해 보였는데요. 집도 깔끔하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준다니 두말할 거 없이 집을 보자마자 계약했습니다. 이런 집은 보고서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들 정도로 좋은 집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친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힘들 때여서 그런지 무조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일주일 뒤에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집에 도착하여 집에 있는 물건을 보며 이사갈 집에 있는 물건이 더 좋으니 제 물건은 버렸고 입을 옷까지만 챙겨서 일주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차에 옷을 담은 박스를 담아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여 짐을 갖고 엘리베이터에 타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아주머니 한 분이 멀리서 잠깐 일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 문에 발을 갖다 대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탑승하셨고 층수를 누르시려고 하시다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새로 801호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 아주머니는 신혼집 이제 들어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신혼집이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주머니는 신혼부부가 들어온다던데 아니야? 라고 하셨죠. 저는 아주머니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선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맞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사는 층에 도착해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옷 정리를 하고 집을 둘러보니 집은 정말 좋았고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좋더군요. 그렇게 집에 적응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 여자친구와 쉬고 있었는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한 남성분이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를 보며 나는 옆집 사람인데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이렇게 매일 우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물었고 당시에 저는 여자친구와 저녁까지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된 상태여서 옆집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하니 옆집 남자는 무슨 소리냐며 아까부터 방금 전까지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밤낮 없이 아내분과 둘이서 매일 울지 않냐 했고 매일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집에 있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랬으면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고 평소엔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도 틀지 않고 바로 침대에서 잔다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옆집 남자는 저를 못 믿겠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이야기하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나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서글프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조심히 발걸음을 떼어 거실로 나갔는데요. 밖에서는 여자친구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냐며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라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참을 울다가 지친 듯 잠들었고 저는 뭐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는 제 옆에 없었고 주방으로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하며 저를 보고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는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했고 어제 새벽에 울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여자친구에게 말해주니 여자친구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며 어제 오빠가 잠에 들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잠을 못 잤는데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괜찮냐며 되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울어서 괜찮아질 때까지 지켜보다 잠이 들었고 저희는 서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걱정을 하며 다음날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는 저에게 요즘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 라며 물었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요즘 거의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누군지 알지 못할 남자와 여자가 꿈에서 산속을 올라가는데 제가 이상한 누더기 옷을 입고 힘겹게 남자와 여자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찝찝하고 걱정이 돼서 한밤중에 전화를 했다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 옆집에서는 저희 집에 남자와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고 여자친구는 제가 새벽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반대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다음날 출근을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섬뜩한 기분도 들었지만 잠에 들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있는 집인데 방문 너머로 남자와 여자가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제 방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잠시 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손 4개가 들어오더니 고지어 피눈물을 흘리는 남자와 여자가 얼굴을 천천히 내밀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숨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를 듣고는 저를 바라보더니 침대까지 천천히 올라왔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제 발목을 잡는데 그 손에서 나오는 온기는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서글픈 듯 울면서 다가왔고 가까이서 보니 남자와 여자는 얼굴과 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는데요. 잠시 침대에 앉아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나이가 60대로 보이시는 중년의 부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어리둥절하여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노부부는 예전에 집에 살던 사람들 부모라고 이야기했고 딸과 사위가 여기에 살면서 놔두고 간 물건 중 까먹고 못 가져간 물건이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들어가서 하나만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며 노부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고 집으로 들어온 노부부는 집을 살피며 아내로 보이는 분은 갑자기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남편분은 아무렇지 않게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침대 밑을 살펴보시고는 손을 넣었는데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침대 서랍장이 있더군요. 그리고 서랍장을 열자 안에서는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액자에 있는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액자 속 사진에 있는 사람은 어젯밤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남자와 여자였고 저는 사진을 보고서 이거 어제 그 사람들인데? 라고 말했죠. 그러자 노부부는 순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어젯밤에 제가 가위에 눌렸는데 저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니 아내분은 큰일 났다는 이야기라며 대성통곡을 하였고 남편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저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고 남편분은 사실 이 둘은 자기 딸과 사위인데 집과 신혼살림을
전부 다 해놓은 상태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으로 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둘 다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도 있지만 당시 집을 계약하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거라는 게 너무 소름 끼쳤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노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본인들이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여기에 데려와서 조금만 기도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여기서 나가면 아무것도 갈 곳이 없었고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웠던 시기여서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숙박업소에서 지냈고 이틀 뒤 스님과 노부부가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노부부는 젊어 보이는 스님 한 분과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는 스님 총 2분을 데려오셨고 저는 가족들이리니 밖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흐르고 노부부의 남편분에게 전화가 와서 올라갔고 스님은 저를 보시며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노부부도 제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또한 제가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전부 가져가고 새로운 가구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꿈을 꾸지도 않고 정말 잘 있다가 월세 만기를 채우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보니 당시에 행복하게 시혼방을 꾸몄던 시혼부부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봤을 때 좋은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남이 쓰던 가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평소 남이 쓰던 물건을 쓰지 말라는 건 들었는데 이렇게 사연이 들어있는 물건은 처음입니다. 청자분들도 이야기를 시청하시고 드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